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냥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제가 그 실전 프로젝트라고 해야 되나요? 실제 크로스핏에 대해서 앱 의뢰라고 해야 되나요? 뭐, 개발을 하면서 샘플을 연습사나 책 마지막에 보면 맨날, 사이트 어떤 쇼핑몰 만들기, 어떤 사이트 만들기가 많은데, 실제 한번 프로젝트하고는 약간은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긴 해서요. 진짜 실제 프로젝트를 한번, 마켓에 올라갈 수 있는 실제 프로젝트를 한번 개발을 해보면서요. 어떤 상황들을 고려하고 할 수 있는지를 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실제는 진호님하고 지난주에 영상을 찍었는데요. 지난주 영상에 몽땅 날아간 상황이라 제 실수로. 네. 그럼 소개부터 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크로스핏 예약 운영 솔루션을 이제 기획하고 있는 최진호라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쪽은 이제 저희 CPO님이 돼주실 그 박정근 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어떤 일을 보통 하셨었나요? 그 진호님부터 어떤 일을 일단 그 전에 크로스핏이란 운동이 그건 무엇인지 좀 소개시켜 줄 수 있나요? 일단 크로스핏은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예. 일단은 그 기존의 웨이트 트레이닝과는 조금 다른 예. 이제 단체로 같이 모여서 하는 운동이지만 또 이제 전신 운동이 되는 그러한 종목의 운동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웨이트뿐만 아니라 뭐 역도 뭐 다양한 스포츠들이 결합돼서 이제 운동하는 스포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크로스핏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뭐 가서 뭘 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일단은 크로스핏은 이제 그날 운동이 좀 정해져 있는데요. 예. 이제 크로스핏은 이제 체육관의 박스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 이제 박스의 그 대표님, 예. 이제 그 헤드 코치라고 하는데 그 대표님께서 이제 매일매일의 그 수업, 그 예. 프로그램을 짜주신 후 예. 코치분들께 이제 그 수업 내용을 공유하면은 예. 이제 매 타임마다 오시는 회원분들은 그 네. 수업에 맞춰서 그리고 이제 그 수업이 본인의 그 역량에 맞춰서 뭐 무게를 뭐 본인은 좀 적게 들 수 있다 예. 하면 좀 줄여서 들고 아니면 본인은 운동을 오래 하셔서 이제 크로스핏을 오래 하셔서 대표님이 정한 그 목표치까지 뭐 예. 들 수 있고 뭐 횟수를 가능하다 하면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다 같이 운동을 하지만 이제 예. 그 개개인이 운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먼저 끝나시는 분이 이제 예. 뭐 기록이 더 빨리 나오는 그러한 스포츠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본격적으로 그러면 만들려고 하는 앱은 어떤 요청사항인지, 무엇을 그래서 제가 만들어주면 좋을지, 어떤 걸 요구사항이 있을 거잖아요, 니즈. 네네, 예. 맞습니다. 실제로 그 제 친누나가 예. 그 크로스핏 박스를 운영하고 계시고, 예. 이제 박스를 운영하면서 이제 예. 조금 더 일을 편하게 그리고 쉽게 하기 위해서 솔루션을 쓰고 계세요. 예. 근데 기존의 솔루션들을 이제 뭐 4-5개 쓰고 예. 결국에 지금은 1개를 쓰고 계신데 예. 이제 그 솔루션마저도 이제 좀 불편함을 많이 호소해서 예. 그러한 그 불편함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리해가지고 예. 이제 요것들을 개선해서 조금 더 이제 크로스피터 이제 대표님들의 불편사항을 좀 개선해주고 편리함을 주자라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거는, 그거는 소개고. 네네. 그리고 저는 궁금한 건, 네네. 무엇을 만들어줘야 되냐. 그러니까 앱을 만들려고 하면은 불편사항이 앱의 존재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앱을 사용한다. 맞습니다. 그게 뭔지를 궁금해서. 메인 그 요구사항은 예. 회원 관리와 이제 예약 시스템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박스라는 그 그룹 안에서 예. 이제 코치님이 있고 뭐 회원분들이 있는데 예. 이제 그 코치님 또는 그 대표님이 예. 수업을 개설하면은 이제 예. 회원분들이 뭐 어플로 간단하게 수업에 대한 예약을
진행하고요. 예. 그리고 코치님은 해당 수업들의 이제 예약자들을 보면서 예. 실제 그 운동 시간에 맞춰서 오시는 분들을 이제 출석 체크를 확인하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실제 운동을 진행한 후에는 개개인별로 어떤 스케일로 운동을 했는지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좀 서비스를 좀 하고 싶습니다. 설명이 잘 됐나요? 뭐 혹시 더 추가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첨언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예. 저희 서비스가 B2C 서비스가 아니라 B2B 서비스라는 데 예. 포커싱을 해야 되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B2B 서비스에서 600명의 예. 그 회사 규모가 있다라는 거는 예. 생각보다 큰 파이라고 일단 저희는 보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현황에 기능성 운동에 대한 향후 전망이 굉장히 높게. 잠시만요. 네. 그러면 그 사업성 있는 측면이라고 판단한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 600건의 규모의 뭐 업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뭐 사업성이 충분했던 근거가 있지 않았을까요? 일단은 예. 제가 아까 대표님 말씀해 주실 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예. 어쨌든 공개되는 자료이다 보니까 대회비를 모든 걸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국내 시장에서만 연연 600건이라는 예. 거고, 저는 해외 시장까지 노려볼 수 있는 서비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거기서 국내 시장의 600건 중에 저희가 10% 파이만 먹어도 60건으로 생각을 하고, 예. 거기에 저희가 제공하는 솔루션의 가격과 그리고 예. 월 매출이랑 비교 분석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예. 내부에 있는 인건비 정도는 생산할 수 있다. 근데 거기서 저희는 그 뒤에 확장 전략을 통해서 더 다양한 수익 모델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예. 매출에 대한 확보는 저희 팀을 운영을 하고 성장시키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현재 시장 상황에서의 가능성을 보았었고요. 예. 여기서 나아가서 산업 측면에 있어서 해당 시장 기능성 운동에 대한 시장은 굉장히 커갈 것으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권에 계신 논문 자료에 아시겠지만 각 그 지표가 있으면 더 좋긴 하는데 8% 성장률입니다. 네. 매년. 네. 네. 내년이요? 그럼 보통 이 기능성 시장 규모가 대충 어느 정도 됐었나요? 뭐 전 세계적인 혹은 한국적으로 아직은, 아니면 조사는 아직 안 됐었나요? 아니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시나요? 어떻게? 전체 운동 시장에서의 기능성 시장의 지금 뭐 시장 규모? 전체적인 시장 규모 예. 말씀이시죠? 그거에 대한 아직 자료는 명확하게 그 결과로 나온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리서치는 그런 거에는 네네. 리서치가 없는데 어떻게 8%가 나와요? 그거는 향후 전망성에 대해서 우리 지금 20, 30대 연령대가 성장을 네. 하고, 그리고 40, 50대 연령대에도 참여하는 참여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사용자 수의 참여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아마 추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내 사례가 없다는 거지, 해외 사례에는 지속적으로 성장에 대한 리포트 자료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뭔가 이거는 통계는 없지만 네. 감으로서는 뭐 커질 것 같다 그런 예측은 있는데, 아무래도 사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개인적으로는 지표가 있고 전망이 있고 수치가 있어줘야 뭐 이게 리포트에 나온 8%라고 하면은 예. 저희가 리서치하는 내용에 충분한 근거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 규모나 뭐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됐고, 뭐 혹시 그 개발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게 지금 필요하고, 그런데 어느 정도는 얘기를 했는데, 개인적인 뭐 아까 전에 개인적인 자료를 기록하고 찍는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거를 텍스트만이 아니라 어떻게 체계화할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뭔가 웨이트를 하는 거를 횟수를 재서 수치화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실제로 그 크로스핏의 운동은 만약에 뭐 덤벨 10회 들기,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바벨 10회 들기, 예. 뭐 밑몸 일으키기 10회, 개인별로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이제 이게 또 수업마다 또 다 다르고, 어떤 거는 이 세 가지 운동을 5라운드를 몇 분 안에 끝내기, 또는 몇 분 안에 몇 라운드나 하는가, 이렇게 그 수업이 좀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제 생각은 운동이라는 그 프로그램별로 이거를 그 데이터베이스화 한 다음에
실제로 유저가 이 운동을 진행했을 때 나는 이거를 뭐 몇 킬로를 몇 번 했어 라고 이제 기록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럼 각 운동별로 수치화할 게 다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게 구체적인 딱 왜냐면 수치화를 했을 때 단순 텍스트를 기록하고 꺼내오는 작업 기능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쉽게 개발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거는 아시다시피 수치화가 안 되죠. 사람이 보고 읽을 수는 있는데 그래프를 찍어줄 수는 없어요. 네, 어떤 말씀인지. 예, 그래서 그러면 운동 프로그램이 되게 우리가 뭔가 역도나 그런 것처럼 무게를 뭐 어느 정도 그거는 쉽죠. 역도나 뭐 그런 특정 기록이 있으면 네. 뭐 달리기도 쉽고 특정 기록이 있으면 쉬운데 만약에 뭐 농구에서 뭐 몇 미터 거리에 몇 번 슛을 시도했더니 몇 번 들어갔다. 이런 거는 되게 수치화하기 쉬운데 지금 어떤 걸 수치화할지 제가 감이 잘 안 와요. 이거는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면은 예. 그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예. 설명을 드려서 웨이트 트레이닝에 3대 운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모릅니다. 아, 네네.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드리면 데드리프트, 스쿼트, 예. 그리고 벤치프레스라는 세 가지의 운동이 있는데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크로스핏에서 아, 예. 예를 들어 동일하게 크로스핏 스쿼트도 있고 예. 이제 벤치프레스를 대신한 팔굽혀펴기가 있고 예. 그리고 데드리프트가 동일하게 존재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운동군의 그 개설은 그런 운동 프로그램의 개설은 코치님들이 다 해주시는데 그 카테고리군이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그럼 거기서 우리가 그 카테고리 군마다 저장을 해야 될 DB는 무게와 횟수. 예. 그래서 그러면 사용자들이 봤을 때는 초도 되나요? 초까지? 그거는 총 이제 이게 1단계 뎁스 1인 것 같고요. 그 예. 다음에 이제 라운드의 횟수랑 그리고 말씀해주신 그 초 같은 경우에는 운동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전체에 대한 그 진행 시간에 대해서는 그 다음 현재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 우리가 통계가 마무리된 다음에 질문 하나 있는데요. 그 전에 끊어서 죄송합니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문제점이 하나 생각나는 게 그렇게 재려 그러면 한 명이 관찰해야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크로스핏 박스 내에는 코치님들이 다 계십니다. 그럼 코치님이 다 일일이 이거 앱을 켜서 다 기록해 줘야 되는 건가요? 일단 본인들이 운동을 했던 거를 예. 다 끝낸 다음에 코치님에게 얘기를 하고요. 그럼 코치님이 그거를 화이트보드에 작성을 따로 해주십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는 회원들 개개인이 예. 기록을 할 수도 있고 뭐 코치님이 이제 기록을 해줄 수 있으면 어떨까. 이제 예. 실제로 그 보드마커 사진을 찍어서 이제 대표님들이 그냥 네이버 블로그에 일별로 이렇게 올리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회원분들이 다시 들어와서 보기도 좀 어렵고 예. 이러한 불편함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개선해 주면은 운동하는 것도 조금 더 욕구가 생길 것 같고. 만약에 데이터가 모인다면 어떤 걸로 활용하실 건가요? 어떤 측면에서? 이런 데이터가 모였다. 그럼 어떤 걸로 뭐 사업하시려고 모인 거 아니야? 아니면 그거 단순히 개인한테 뭔가 지표를 주기 위해서?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말씀하신 이 데이터가 모였을 때 이걸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거는 아직 생각은 못했고 예. 이제 실제로 그 크로스핏 자체가 운동 자체가 조금 다른 운동에 비해 그 많이 다친다는 인식이 있어요. 근데 예, 예. 이제 그게 본인의 역량보다 높은 무게를 들어서 운동을 했다거나 예. 이제 본인의 뭐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운동했을 때가 예. 다치기 쉬울 것 같아서 예. 실제로 코치님들이 그 회원 개개인분들의 뭐 그 이전 역량이나 이런 예. 것들을 파악하고 계시는데 오늘의 무게나 이런 예. 것들을 정한 걸 보셨을 때 예. 조금이라도 더 이제 그 다치는 걸 뭔가 방지한다? 방지할 수 있지 예.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다 같이 운동하고 있고 코치님 한 분이 이렇게 관장하고 계시거든요. 예. 근데 운동 끝나면은 다 회원별로 뭐 운동 시간을 기록하고도 있지만 예. 기억하고도 있지만 코치님에게 계속
계속 얘기를 해주세요. 끝나는 대로. 근데 이제 그것들을 조금 업무를 좀 분산화해서 이제 개개인별로 이렇게 등록하고 코치님이 확인하는 이런 좀 전략으로 가면은 코치님이 이 회원분들의 자세를 좀 더 봐줄 수 있고 이러한 뭐 다치지 않게 운동에 좀 잘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왜 일단 질문했던 이유는 그 원래는 저번에 인트로에서 했듯이 지난주에 그 찍었다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촬영했던 내용의 목적하고 지금 이번에 또 들어보니까 이번의 목적은 그 멤버에서는 그 기록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질문을 더 드렸던 거고요. 그 지난번 촬영에서는 제가 이제 이 솔루션의 그 1차 버전에 대한 설명을 주로 했고 그 1차 버전에서는 주로 대표님들이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그 불편함을 개선하는 데 좀 집중해서 저희가 미팅을 가졌었고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현황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요, 제가 좀 이해가 먼저 제가 크로스핏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긴 하고요. 아직까지 뭐 제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크로스핏을 직접 또 하기도 부담이 되긴 한 상황이라 관찰은 제가 하긴 할 거예요. 만약에 계속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실제 보고 실제 제가 개발자는 항상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데 직접 하는 게 좋고 내가 직접 쓰고 유저가 되어 봐야 뭐가 부족한지를 알고 그래야지 제대로 된 앱이나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긴 하겠는데 지금은 그 일반적으로 개발자가 처음부터 그렇게 개발이 완료되면 그 분야에 되게 전문가가 될 확률이 많은데 개발 미팅 초기에는 저처럼 아예 일면식도 개발은 잘 알지만 해당 분야를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전 조사를 일부러 미뤘어요. 그때 가서 하자고.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뭐 평일 중에 뭐 이제 저희 뭐 저녁 시간이나 뭐 새벽 시간이나 이제 병건 CTO님이랑 일정을 맞춰서 이제 크로스핏 체육관에 예약을 하고 제가 운동을 하고 이제 허리가 아프시니까 관찰만 하시는 걸로 이제 좀 얘기가 돼서 그 개발을 위한 관찰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해력을 높이고자 한번 또 설명 좀 듣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저희 솔루션의 1차 버전에 대한 그 운영이 어떻게 될 건가? 실제로 크로스핏을 하시는 회원분들과 그 박스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어떻게 이제 이 솔루션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화면이랑 같이 보시게 될 건데요. 일단 전체 프로세스를 저희가 간략하게 작성을 해보았어요. 사용자와 자료 준비가 훌륭하네. 왜 이렇게 많이 했어요? 사용자와 그 코치, 그리고 헤드 코치라고 부르는데 대표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주황색 점과 빨간색 점들이 있는데 이 주황색 점은 이제 실제로 그 크로스핏 대표님들이 뭔가 요구했던 그 요구사항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빨간색 화면은 이제 점은 그 부족한 화면, 현재 레이아웃이 아직 안 나온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저희 솔루션을 이용할 때 대표님들은 그 PC를 활용해서 이제 박스 그룹이라는 걸 생성하실 거고 이제 그 그룹에 대해서 이제 지점이 여러 개시라면은 여러 개의 박스를 이제 만드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대부분은 한 개의 박스를 운영하셔서 한 개만 만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어나가면은 이제 박스를 만들고 나면은 이제 박스의 그 운영 정책을 설정하게 될 건데요. 운영 정책에는 우리는 회원권을 뭐 횟수제로 사용할 거다. 그리고 우리의 회원권은 이제 그 회원님들에게 뭐 수업을 만들고 일주일 전에는 이제 예약이 가능하도록 오픈해 줄 것이다. 뭐 이러한 이제 기능을 설정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 잠시만요. 운영 정책은 그 유저한테 보여주기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스템에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건가요? 유저한테가 이제 대표님을 얘기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 사용자. 일반 사용자. 일반 사용자한테는 대표님이 설정한 이제 그 시스템에
이제 환경에 적용이 돼서 이렇게? 회원분들께 노출되는 이건 그러한 이 시스템. 운영 정책은 약관처럼 뭔가 적어서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건 아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그 박스에 대한 설정이다. 박스나 그런 쪽에 수업에 대한 설정이다. 네, 맞습니다. 관리자 설정. 오케이. 그래서 이건 확인을 해야 될 게 네. 여기 내용을 보면은 네. 이제 사용자에게 노출돼야 될 정보들이 있고 노출이 그쵸. 안 돼야 되는 정보, 이 시스템 정보들이 따로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거는 그럼 두 개가 섞여 있는 건가요? 그 약관처럼 뭔가 규칙을 정해가지고 보여주는 게 따로 하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예약 인원 노출 같은 경우에는 예. 예약이 가능한 인원들은 저희가 노출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분이 일단 여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에 있는 예약 인원 노출에 대한 걸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 실제로 그 수업을 개설할 때 예. 이제 최대 뭐 몇 명까지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하는데 예. 실제로 최대 몇 명까지 예약 가능한 거는 그 룸이라고 해가지고 룸 설정 아닌가? 네. 박스 내에.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그 기본 값이 요거는 그 운영 정책의 설정에서는 예. 예약 인원 노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룸 설정에서 최대 몇 명에 대한 뭐 16명에 대한 예약을 받겠다 했는데 예. 현재까지 몇 명이 예약이 했는지 예. 예. 그거를 보여주겠느냐 안 보여주겠느냐. 그런 설정 말하는 네네 거예요? 그러한 이제 박스를 예약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러니까 현재 몇 명 예약을 네. 보여줄 건지 아예 현재 예약 인원을 보여주지 않을 건지 네 맞습니다. 그런 이제 디테일한 그냥 운영상의 설정. 네 맞습니다. 그렇게 체육관 운영 정책을 그러면 설정하면은 여기서는 다 시스템 설정이네요. 그럼.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유저한테 좀 많이 노출되는 예. 수업 세팅인데요. 잠시만요. 그 전에 그 수업 세팅 전에 직원 코치 등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죠? 코치 등록을 조금 더 뒤로 뺐는데요. 이제 왜냐면은 그 저희가 이 기존 수업 프리셋 개념으로 해서 수업을 세팅해 놓고 스케줄을 만들 때 코치 분들을 배정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순서를 수업을 만들어 놓고 예. 그 뒤로 빼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세팅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예. 수업에 뭐 이름이 있을 거고 뭐 예. 실제 크로스핏에서는 운동이 있다고 하면은 부트캠프라는 이게 초심자용의 뭔가 수업 코스가 따로 있어서 그러한 타입이 있다는 거고 부트캠프하고 크로스핏 두 개의 타입만 있는 게 현재품 맞는 거고 맞나요? 오픈짐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예. 수업을 세 개? 듣는 게 아니라 와서 그냥 개인 예. 운동할 수 있는 예. 그러한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수업을 이제 세팅을 해놓고 예. 그 다음에는 저는 이제 회원권을 세팅하는 거를 먼저 봤는데요. 잠시만요. 그리고 수업은 무조건 1시간 단위인 건. 오픈진도 수업이라고 하면은 네네. 전부 1시간 단위는 아니지 않는 거예요? 1시간 단위로 그냥 스케줄을 쫙 해버리면 상관이 없나요? 왜냐면 스케줄은 1시간 단위 유닛. 그러니까 네. 수업이라고 하는 거에 최소 미니멈 기간? 듀레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1시간 맞나요? 실제로 크로스핏 수업은 보통 1시간으로 진행이 되는데 어차피 시스템에서 네. 유지되는 미니멈 시간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한번 뭔가 수업이라고 스케줄을 찍었을 때 기본적으로 1시간이 설정이 돼가지고 탁탁탁 찍으면 쭈루룩 하면 되는 건지 네, 기본적으로는 1시간으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1시간인 건지 아니면은 강제 1시간. 1시간 여러 번을 할 수 있지만 무조건 1시간 단위로 계속 찍게 하는 건지 그것 때문인 거거든요. DB 쪽에서 제가 그 수업 개설을 할 때 시간 단위로 해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타임 스탬프라고 해가지고 그냥 초 단위까지 다 기록하는 걸로 해야 되는 건지 만약에 기본 수업이 네네. 1시간이라고 하면 4시간 연속에 없다고 했지만 연속으로 막 돼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한 번 등록해가지고 4시간짜리를 등록해가지고 4시간 다 채웠을 때 회원권 차감이 1회로 되는 건지 4회로 되는 건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미니멈 그걸 제가 물었거든요. 만약에 오픈짐이 하루 종일 해가지고 8시간 운영이 된다고 해보세요. 8시간을 누군가
신청을 했을 때 회원권은 오픈짐 회원권의 한 개가 차감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차감이 되는 건지를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말했던 미니멈 유닛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답변을 좀 드리자면은 예. 일단은 그 오픈짐의 경우라도 몇 시간을 운동하던 예. 그 1회만 차감, 차감이 오케이. 이제 실제 운영하고는 오케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1회 차감. 만약에 크로스핏은요? 크로스핏도 마찬가지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그 1시간 이상의 수업을 만드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봤을 때 시스템에서는 한 개라도 있으면 있는 거예요. 라서 있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개라도 있는 상황에서 그런 보통 시스템 오류는 1% 예외가 차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무결성을 위해서는 어떤 제약을 강제하는 게 좋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물어보긴 하는 거고요. 일단 그 경우에도 저는 1회만 차감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면 네. 그 크로스핏 수업은 몇 시간 이상 개설할 수 있다. 기본은 1시간이지만 네네. 몇 시간 이상 개설할 수 있고 한 번 이렇게 연속적으로 된 것에서 신청을 했을 때는 1회만 차감된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러면은, 예. 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 이제 회원권 세팅에 예.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대표님들이 이제 PC를 활용해서 보통 만드시는데 예. 그리고 이제 뭐 최대 수강 횟수 예. 그 최대 수강 횟수라는 게 뭐 예. 한 달짜리 그 유효 기간을 가진 회원권이지만 예. 이거는 10회까지밖에 수업을 못 듣는 회원권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수강 횟수라는 요런 거를 뒀고요. 요거는 제한 없음과 횟수 한 달인가요? 요거는 그 유효 기간을 대표님이 설정하는 유효 기간 내. 네네. 회원권에 대한 유효기. 신규 회원분들이 예. 이제 등록을 하게 될 때 부여하는 그 회원권을 미리 세팅하는 이제 예. 플로우고요. 예. 그리고 그 회원권에 대해서는 이제 이 회원권이 어떤 박스를 이용할 수 있느냐에 예. 대한 권한과 뭐 이제 그 디스플레이용 그 회원권의 카테고리 그리고 뭐 회원권의 이름 그리고 이 회원권의 가격 그리고 이 네. 회원권이 유효 기간이 뭐 몇 개월인가 예. 어떻게나 다닐 수 그러면은 있냐. 기존에 좀 제가 잘못하긴 했네요. 조금 더 수정해야겠네요. 그거는 또 처음 들어서 기존에 데이터베이스 올려드린 거 보시면 네. 보셨으면 제가 회원 기간 익스파이어 데이트는 했는데 익스파이어 데이트하고 차감 횟수를 하긴 했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맥스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무제한 회원권으로 했는데 네네. 익스파이어 아까 전에 최대 수강 횟수가 10회로 고정될 수 있어요? 그런 건 막아야 되는 건가요? 다시 어떻게 한번 되는 건가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회원권 차감 없는 회원이에요? 네, 회원권 그런데 차감이 없는 지금 유효 기간도 없다는 말씀. 유효 기간에 네. 맥스 10회를 설정했어요. 유효 기간에 예, 유효 기간에 10개월인가요? 아니면 뭐 10회. 그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긴 해가지고. 아예 설정을 막 네네. 지금 데이터베이스 제가 올려드린 네네 올려주셨었습니다. 거에 보시면 제가 익스파이어 데이트하고 차감 카운트를 따로따로 설정을 했었어요. 그 얘긴즉슨 해당 익스파이어 데이트 안에 카운트를 마이너스 해가지고 제로 번째가 아니면 신청하게끔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두 개의 옵션으로 회원권이 그러니까 만약에 무제한 회원권이 무제한이 아니라 그 인티저의 맥스 값을 넣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평생 하더라도 거의 떨어지지 않는 횟수가 들어갈 거고 네네. 그럼 데이트 익스파이어 데이트 요 두 개 기존에는 이 두 개로서 동작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한 개가 더 추가되는 상황인데 그게 조건이 맥스 이용 기간이잖아요. 이용 횟수 제한. 네네. 기간 내에.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DBA 구조상으로는 그게 추가가 된다고 한다면 그 세 개가 동시에 설정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횟수, 기간,
그리고 맥스 이용 3개 걸려 있죠. 지금 말한 거랑 기능은 되는데 나중에 추가 요구 기능이 모호하게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를 들었을 때 설계했던 거는 딱 그거였었어요. 그 기간과 횟수 차감 네네. 2개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무제한 회원인지 차감 회원인지 구분할 필요, 그 다음에 익스파이어, 왜냐면은 무제한 회원이면은 정말 뭐 조 단위로 줄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없을 만큼의 개수를 주기 때문에 그게 기록이 되고, 그러면 익스파이어 데이트, 만약에 무제한 회원권은 무제한이 아니라 기간은 있는 거예요. 거의 평생에 해도 사용하지 못할 동안 횟수가 결국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익스파이어 데이트 안에서 그 차감을 함으로써 해당 요구사항을 만족시킨 거예요. 그래서 기존 제가 했던 거는 요구사항을 만족시켰는데, 네, 맞습니다. 만족시키긴 했지만 이 사람이 무제한 이용을 할 건지 아니면 횟수 제한으로 이용할 건지를 구분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일단 요거는 제가 뭐 요구사항을 빠뜨려서 전달하지 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만들어 놨고, 이렇게 제가 또 데이터베이스 공유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개발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디테일한 내용까지 제가 일일이 설명을 못했긴 했는데, 그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있었던 거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제가 만들어 놓은 기존 거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하고 충돌이 나버려요. 왜냐? 기존에는 회원이냐, 그 무제한 회원이냐, 그냥 기간과 횟수에 한정할 수 있는 회원인가를 구분을 할 필요가 없어서 구분을 안 했는데, 지금 새로운 요구사항은 이 무제한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요 기간 한정에 대한 사람에 대한 제약 조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회원권 세팅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디테일하게는 했겠지만 로컬 타임으로 일단 현재 서버는 UTC 타임 들어갔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는 많이 강조하긴 했는데, 앱을 국제하려고 그러면 3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첫 번째 시간, 타임존, 그 다음에 통화, 그 다음에 언어 3가지 정도 고려가 되면 확장이 쉬운데, 그런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UTC 타임이라고, 저희는 로컬 서버의 세팅 타임은 로컬 시간대가 아니라 그 세계 표준시를 따르고요. 그렇게 되면 그랬을 때 유저가 접속하고 있는 시간대, 그 폰의 위치를 잡아가지고 해당 시간대 계속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수업 세팅까지는 방금 회원권 세팅까지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코치 등록을 제가 생각을 했고요. 네, 코치 등록 때 코치의 정보를 이제 직접 그 대표님이 입력하게끔 할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코치용 앱에서 로그인할 이메일과 비밀번호, 그리고 실제로 코치님의 성함과 뭐 연락처, 뭐 이제 이거는 굳이 필요할까 싶은 뭐 성별과 이제 생년월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코치님도 이 박스에 계약을 해서 일을 해주시는 거라서. 잠시만요. 네. 코치를 등록할 때 먼저 그러니까 앱에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앱에 가입을 해야 되고, 근데 여기서 PC로 그냥 강제로 가입을 시켜줄 수 있으면 좋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후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후자라는 게 강제 가입은 누구도 동의됐는지 안 됐는지 상관없이 가입을 시켜버린다는 얘기잖아요. 요거를 그래서 실제로 대표님이 실제 운영할 때는 대표님이 앉아서 회원님들이나 뭐 코치님
일단 옆에 앉혀놓고 보통 이제 실제로 회원분들도 계약서를 다 쓰고 이제 이용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요걸 작성할 때 동의를 그런데 우려사항이 딱 그런 거죠. 네, 뭐지? 해당 기능을 만들었을 때 네. 그렇게 운영하면 베스트인데 누군가 그냥 가라로 일일이 뭐 저희가 어드민에서 확인은 하겠지만 실수로 한 명을 뭐 가짜 사업자 등록분과 그런 거를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네. 박스에 어드민 권한을 획득했어요. 네네.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임의의 내가 그 사람이고 내가 일반 어떤 유저의 100만 명의 회원 정보를 어디선가 입수했어요? 10,000명의 회원 정보를 입수했어요? 회원이나 사람 정보? 그리고 강제로 가입시켜버릴 수 있다는 거네. 일단은 당연히 정보가 있으면은 가입을 시킬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근데 그게 왜냐면 귀책 사유라서 그런 사고가 터졌을 때 일반 사용자는 뭐 보통 그렇죠. 그거죠. 제가 걱정하는 건 보통 일반적으로 잘 사용했을 때의 문제가 아니라 맞습니다. 이렇게 약간 해키하게 사용하는 일부 유저를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물었던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만약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 문 닫아야 되긴 하겠네요. 근데 1차적으로 일단은 문 닫을 생각. 저희 서비스 내에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 정보들을 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활용하는 게 거의 없고, 그리고 이미 이 데이터들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악용을 하는 게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개인 정보를 어딘가 유출하는 거에 대한 이슈는 없지 않나. 그 동의 없이, 실제 유저의 동의 없이 가입시켜버린 케이스잖아요. 동의를 했다고는 우리가 네네. 확인을 못한 케이스잖아요. 타겟 멤버. 네. 그게 제일 우려스러운 건데, 그런 거 없이 뭐 하겠다고 하면은 상관은 없는데, 그냥 듣자마자 딱 들어오는 케이스가 그게 생각나서. 일단 요거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양날의 검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해야지 그 대표님들이 그 실제 운영하시기는 편하시긴 하거든요. 이제 회원한테 먼저 앱 가입하시고 저희 체육관에 뭐 하면 불편하죠, 연동 요청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힘들죠. 네, 조금은 또 제대로 작성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지금은 문제 없이 지나갈 수는 있어도, 네, 나중에 이게 앱이 커지고 진짜 글로벌로 하게 되면 네,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커졌을 때는 무조건 그 모바일에서 먼저 가입하고 이제 연동 요청을 하는 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는 저희는 지금 다른 솔루션을 이용하고 있는 그 대표님들과 뭐 회원을 저희가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초반 운영에만 일단은 이렇게 하겠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한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슈가 터질 거면 여기서 동일하게 이슈가 터지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냥 예. 정보 동의를 얻는 뭐 네, 맞아요. 파스를 연결을 하든가 그 프로세스를 넣는 게 맞습니다. 이거의 네. 본질적인 해결 방안인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사업성이 안 되기 때문에 초반에 어느 정도, 그리고 맞습니다. 규모가 적었을 때는 지금처럼 운영을 하겠다. 왜냐면 그런 불편사항이 이슈가 되지 않겠네요. 예. 당장에는 그래도 네, 운영이 편한 게 더 우선일 것 같아서 네, 대표님들 그렇긴 하죠. 잡는 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치님을 등록하고 이제 권한 설정을 이제 좀 주고 싶은데요. 실제로 잠시만요. 네, 이메일이 키인 거죠, 그럼? 네네 맞습니다. 이메일만, 그러니까 그 관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 네. 분이 그 헤드 코치님이 받아서 입력한다는 거고. 네, 헤드 코치님의 개인 이메일을 받아서 여기다 입력을 시키는. 비번은 임의로 그냥 코치님이 적어가지고 그냥 전달하는 거고. 네, 뭐 저희가 뭐 정해줘도 되고요. 실제로 그냥 뭐 비밀번호 초기 비밀번호 1, 2, 3, 4고 앱에 로그인해서 바꾸세요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될 것 같긴 하고요. 초기 번호를 너무 간단하게 하면은 아무래도 그냥 네네. 찍어서 들어갈 수도 있어서. 근데 뭐 간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계속 변하지 않는, 그래도 대표님들이 일하기에 비밀번호가 계속 바뀌면은 이제 비밀번호 뭐예요라는 것도 일이 될 그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바뀌지 않는 뭐 6자리 뭐 숫자라던가 해서 초기 비밀번호만 잡아주고 비밀번호 바꾸세요 정도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냥 지금은 기록이 더 필요하겠지만은 그냥 휴대폰 번호 뒤에 8자리를 입력시킨 다음에 막상 이 사용자가 로그인을 했을 때 비밀번호를 신규로 바꾸라고 요청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염려가 되는 거는 예. 지금 저희가 너무 일방향적으로 사용자들, 이 대표 코치님에게 코치는 꼭 여기서 본인이 등록을 해라라는 방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되면은 이런 케이스가, 이런 페르소나가 하나 있을 거고 다른 사람은 네가 등록을 하고 여기다가 코치 네, 등록을 그것도 해. 있습니다. 케이스가 맞습니다. 예, 있을 것 그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네. 그 후자의 경우에는 이미 가입한 사용자는 그냥 요청해가지고 수락하는 형태가 맞습니다. 하나 더 있고요. 네, 그거 외에 그래가지고 제가 뭐 지금 1차 버전에서 코치 등록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예, 예. 그 옆에 그 모바일 연동이라고 얘기를 한 게 실제로 뭐 유저용 앱과 코치용 앱에서 그냥 각자 이제 가입을 예, 하고 이제 본인이 다니고 있는 박스를 검색해서 이제 연동해 주세요라는 요청 기능이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그 스케줄 세팅인데요. 예, 그게 네. 뭐 그냥 이 앱 중에서는 이 앱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그냥 단순히 그 뭐지? 솔직히 서버 쪽에서는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서버 쪽에서는 할 일이 없고 정보를 입력해서 출력하는 정도일 거고, 그 다음에 뭐 그냥 가장 좀 그게 스케줄이 뭐지? 달력이라는 한정적인 공간에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UI 같은 거? 맞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 네. 스케줄 쪽 UI를 정말 많이 고민을 이제 했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실제로 뭐 일별로 보고 싶을 수 있고 뭐 주별로 보고 싶을 수 있고 월별로 보고 싶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하나의 페이지 안에서 다 녹이려고 하니까 어떤 게 이제 대표님들이 보시기에 편할까? 그리고 기존에 잠시 보여준 화면에서는 그 스케줄 한 일별에서 거의 똑같은 것만 딱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플러스 17. 그런 게 뭐가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네네. 그 말씀하신 거는 그 일별이 아니라 월별. 월별이요. 네. 그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스케줄을 다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스케줄이 더 있다라는 게 그 구글 캘린더의 좀 개념이지 않을까. 그런데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 월별이지만 그 최소 4주만 먼저 한 페이지에 보여주고 이제 휠로 내려서 남은 2주를 더 보여주게끔 해서 최대한 키우려고는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그건데 뭐 똑같은 데이터 똑같은 거 같은데 뭐 열 몇 개 있다, 몇 개 더 있다, 이게 뭔가 의미가 있나 싶어서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점이 뭐 크로스핏이라고 돼 있고 점 17 하는 거랑 뭐 그게 더 짧고 보기 좋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일단은 그 시간 순서대로 조금 배열하려고 하고는 있고요. 예. 월별이라도. 그리고 근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4개밖에 표시가 안 되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코치가 되어 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 생성을 할 수 있는 개수가 얼마나 되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지금은 11개, 총 이제 일자마다 11개로 보이는데 아마 코치마다 이제 3-4개인 코치들이 훨씬 많을 걸로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UI 자체가 너무 일반화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보이고, 차라리 실제 수업을 하시는 분의 UI를 캡처본이 있으면은 이거에 대한 활용성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화면을 제가 안 띄우고 있어서 잠시만요. 실제 그 운영했던 샘플 아니었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거 보고 한 거라서 네. 그게 지금 딱 요런 형태였거든요. 네, 그렇게 요거랑- 되면 네. 차라리 제 의견은 저 숫자가 중요하다면 그 주황색 그 뭔가 찍어요. 그리고 옆에 17 적는 것과 저 정보와는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개수만 알 거고 그것만 알 거면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유용성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진짜 저런 게 유용한 건가? 싶어서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신 건지는 알겠습니다. 예, 요거는 보기만 네. 불편하고 월별 쪽에서는 기존 대표님들의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해서 뭔가 수정할 수가 있으면은 그런 방향으로 한번 예, 그런데 뭐 보통 일별을 주간, 일별이 더 많이 쓰일 것 같긴 하고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간 이제 일별과 주별을 가장 많이 보시긴 합니다. 네, 일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제 뭐 방금 그 페이지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스케줄을 생성할 때 이제 일별, 주별 그리고 월별로 보여드리는 기능을 생각하고 있고 예. 이제 스케줄을 생성할 때 예. 뭐 기존에 만들어놨던 그 수업과 그리고 이제 등록을 했던 그 코치님들을 배정해서 이제 일자와 시간 등을 정해서 수업 스케줄을 만드는 거를 기능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능을 이제 스케줄을 생성했을 때 기존 수업과 수업에 등록된 그 정보들을 디폴트 값으로 스케줄에 뿌려주고 거기서 일부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를 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크로스핏의 경우 같은 수업을 하루에도 여러 번, 주에는 그 반복되는 수업들이기 때문에 그 스케줄 하나를 생성했을 때 이제 반복 개설이라는 기능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디폴트는 반복 안 함이겠지만 이거를 뭐 매일 넣고 싶다 아니면은 그 주중에만 넣고 싶다 라는 뭔가 기능 여기에는 이제 더 적혀 있는데 이렇게만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요 스케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이제 회원 등록은 보통 실제 크로스핏 뭐 코치님들이나 대표님들이 네. 모바일을 활용해서 등록도 많이 하시는데요. 예. 모바일 앱을 키시고 이제 코치 등록과 마찬가지로 이제 앱에 로그인할 이메일과 비밀번호 그리고 이제 회원에 대한 그 이름, 뭐 연락처 그리고 성별, 생년월일 그리고 이제 기존에 만들어놨던 회원권을 부여하고요. 잠깐만요. 네. 그 전에 저희가 아까 전에 이메일로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만약에 모바일로 많이 쓴다 그러면은 그냥 그거를 폰번호로도 할 수도 있긴 있거든요. 뭐가 더 나을 건지. 예를 들어서 폰번호로 했던 게 카톡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앱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폰번호로 이제 아이디 같은 걸 해가지고 했는데 만약에 이메일보다는 만약에 폰을 많이 쓴다 그러면 폰번호를 그냥 찍어가지고 등록시키는 게 더 편한데 실제로 회원은 모바일만 쓰긴 하죠. 네. 이제 수업에 대한 예약과 그냥 본인에 대한 수업 확인의 주 목적이기 때문에 회원이 PC를 쓸 일은 없습니다. 네, 이거는 그것도 고려해야 될 게 저희 코치가 운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박스 가서 운동을 할 때에는 이 기능을 쓴다고 하면은 계정을 계정이 다르겠네요. 다른 계정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지금 그렇게 잡아놓지 않았어요. 지금 회원의 타입은 세 가지가 있고요. 세 가지가 어드민, 앱의 어드민, 박스 어드민, 그 다음에 멤버고요. 그 중에서 코치는 테이블을 따로 빼가지고 왜냐면 코치의 경우에는 그 말씀했던 것처럼 이 박스에 소속될 수도 있고 다른 박스에서 소속될 수도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로 관계를 연결시켰기 때문에 유저 타입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멤버로 들어가서 이쪽에 코치로 그래서 계정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코치의 경우에는 박스의 어드민은
권한도 많고 기능도 많잖아요. 주된 그거라서 그리고 돈을 내는 주체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타입으로 들어가고 멤버도 타입으로 들어가나 코치는 그 멤버로 들어가요. 그냥 타입이 없어요. 그럼 대표 코치 같은 경우에는 헤드 코치는 돈을 내야 되고 네. 박스도 생성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타입이 따로 있죠. 일단 헤드 코치의 경우에만 별도로 그냥 타입이 다른 있어요. 박스에 뭔가 가서 운동을 하고 싶으면 그냥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맞아요. 네네. 멤버 계정을 만들어야 돼요. 네네. 그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연락처로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핸드폰 번호로 했을 때. 그쵸. 그쵸. 핸드폰이 하나일 수가 많죠. 대표님들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했듯이 계정의 타입은 이렇게 세 개로 돼 있었잖아요. 네. 지금 이메일하고 휴대폰 둘 다 갖고 있고 박스 어드민만 이메일로 들어가고 멤버만 휴대폰으로 하자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 얘기 아니었나요? 지금 멤버만 휴대폰을 많이 사용한다. 여기서의 멤버는 이제 회원과 뭐 코치 예. 두 개의 종류가 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네, 문제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제 그 박스 어드민이라는 계정은 실제적으로 이 어드민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체인 거고 실제로 이 헤드 코치도 그 멤버로서 코치의 기능을 운영할 거고 뭐 회원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대표 코치만 그 대표 이제 어드민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만 이메일을 쓰고 예. 나머지들은 다 어드민하고 저희 어드민과 박스 어드민 요 녀석들만 이메일.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중복 확인을 할 때 예. 타입별로 중복 확인을 따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박스 계정에도 당연히 그 휴대폰 연락처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타입 같은 박스 어드민이요? 네네. 박스 어드민에 그 말씀하신 거는 박스 어드민의 그 회원의 상세 정보 같은 데에서 전화번호 말하는 거 맞나요? 아니, 어드민 예. 그리고 박스 어드민? 그리고 멤버 이렇게 예. 있다고 했을 때 이 예. 타입이 따로 그 DB셋에 따로 있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같은 그 DB 안에 있는 거 아닌가요? 테이블에 있죠. 같은 예. 테이블에. 예. 그러면은 중요한 건 여기에서 만약 멤버가 예. 어떤 멤버 타입인 사람의 그 예. 데이터 속에도 연락처가 있고 예. 박스 타입인 사람의 연락처도 있는데 다르죠. 그 박스 어드민의 연락처는 유저 디테일에 있을 거고. 그러니까 폰이 폰 번호의 그게 컬럼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저 네, 아예 예. 아예 구분을 해서 예. 되게 지금 그런 것들을 지금 그쪽에 다 개발 쪽에 테이블을 공유했던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디테일이 지금은 아까 정보는 캐논 어디 있나요? 쭉 올리셔야 돼요. 거의 막 그 해서 요 아까 전에 여기 네네. 요게 지금 한 개가 더 생긴다는 거예요. T 유저에 지금 유저 디테일하고 그게 달라졌잖아요. 여기에 폰 번호가 생길 거고 여기서도 폰 번호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이 폰 번호가 네, 그쵸. 어드민하고 매칭되는 거고 멤버의 폰 번호가 여기에서의 그 키로 쓰일 거예요. 로그인의 키. 그러면 되지 않냐는 거죠. 예. 네, 그러면은 저희가 예. 회원은 단일화를 그럼 상관없을 것 같네요. 예. 네. 하나 갑자기 질문이 생겼는데요. 이제 예. 휴대폰 번호가 바뀌었을 경우에 예. 기존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만들 해야죠. 수 있을까요? 있죠. 왜냐면은 그 대신에 네. 둘 다 그때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한 개가 이전됐을 때. 뭔가 OTP 잃어버렸을 때처럼. 예, 그때가 만약 두 개를 갖고 있을 때는 쉬워요. 한쪽에 문자 보내고 확인하고 동의하면 이렇게 이관하면 되는 건데 임의로 이관하기는 힘들 거예요. 근데 이건 어차피 자주 일어나지는 않을 케이스긴 하잖아요. 번호가 교체인 거니까. 예. 그래서 요거는 뭐 문의를 아니요, 예. 줬을 때만 그 이쪽에서는 할 수는 있죠. 그 관리자 기능에서 바꿔줄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두 개 다 사용하는 상황에서 이관하는 건 되나
말했듯이 한계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거를 믿고 이관하는 거는 그렇죠, 맞습니다. 위험하죠. 우리가 그럼 회원, 그 예. 코치라는 그 멤버의 유저 타입은 모바일 그 핸드폰 번호로 이제 그 계정을 만들면 될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네. 만약에 그게 주로 한다면 그게 더 편하지 않느냐고 그냥 제안을 했던 거고 뭐 그렇게 하시죠 뭐. 저는 그럼- 근데 제가 느낀 바로는 예. 핸드폰 번호가 더 편할 것 같긴 오케이. 하거든요. 이제 정관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도 유저 관리할 땐 연락처가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럼 그렇게 그럼 하면 되죠. 요거는 그 핸드폰 번호로 제가 따로 수정을 해 놓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 회원권을 만들어 놓는 이제 뭐 한 달 회원권을 이분께서 뭐 구매를 하셨다면은 예. 이분 회원에게 그 한 달 회원권을 부여하고요. 예. 그리고 한 달 회원권이니까 그 오늘부터라는 디폴트 값이 있을 건데 실제로는 오늘 와서 이제 결제만 해놓고 다른 날부터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러한 설정 값이 있으면은 조금 아, 좋을 예.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여기서도 뭐 사전 수강 횟수라는 기능을 넣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잠시만요. 그럼 회원권 자체도 스타트 데이트하고 엔드 데이트가 익스파이어 데이트만 있어서는 안 되나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응. 그런 식의 설정이라면 말했듯이 스타트 데이트가 안 됐을 때 신청하면 막아야 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에서도 예. 그 최대 수강 횟수를 넣어놨는데요. 예. 예. 여기서도 뭐 이 사람이 회원권이 있는데 예. 뭐 제한 없음으로 해줄 거냐, 아, 예. 네, 이거고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거 추가 요청 사항인데요. 예. 그 사전 수강 횟수라는 거를 좀 도입했으면 싶은 게 기존의 솔루션들의 사람들을 저희가 데려와야 되잖아요. 네. 네. 예. 그랬을 때 실제로 이분들은 뭐 3개월, 6개월, 뭐 1개월을 이제 끊어놓고 뭐 며칠을 썼다거나 그래 아니면 몇 회를 썼다거나 그러니까 이미 진행되셨을 분들을 저희가 모셔와야 되니까 예. 요 사전 뭔가 수강 횟수라는 뭔가 기능을 좀 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기간제로 되어 있는 네. 사람도 있으니까 지금 네. 시작일이 오늘 기준 이전 일자일 수도 있는 건가요? 그것도 설정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어차피 뭐 오늘 일자부터 오늘 해서 일자부터 해도 상관은 없을 거는 같습니다. 어차피 만료 기간은 똑같으니까. 근데 이제 횟수제가 문제이지 않나. 이 사람은 10회권을 끊어서 지금 3회를 썼는데 이제 다시 등록해줘 할 때는 그럼 7회권을 넣어줘 버린 그게 되니까. 아니면은 사용했다고 강제로 입력하게 하던지. 네네. 그러한 기능이 있으면은 다른 솔루션을 쓰고 있던 대표님들을 모시기가 좀 좋지 그런데 않을까. 강제로 사용할수록 사용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오용하거나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첫 그렇죠. 번째 처음만 지금 해당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처음에 이관시킬 때 저희 쪽으로만 그때만 좀 뭐 사용되는 기능이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거는 아이디어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기능? 이게 그나마 네. 가장 베스트일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또 들으면 염려가 되는 거는 네. 직전에 들어온 회원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사람끼리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네네. 정해진 원래 수업 시작 몇 분 전까지는 참여를 해서 등록을 여기서 신청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장소에서 갑자기 같이 하려고 하고 들어와서 이 회원에 대한 횟수 차감을 시켜야 되는데 네네네. 이 사람은 그럼 그 시스템이 지금 여기는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예약을 안 했고 네, 안 했고. 그냥 현장에 바로 와서 네. 한다는 경우잖아요. 네. 그거는 그 현장에서 대부분의 그 운영하실 때는 터치패드로 그 개인의 뭐 정보, 회원번호. 네, 회원번호를 보통 그 뭐 휴대폰호 뒷번호 뭐 눌렀을 때 자동 이제 예약 및 출석이 되는 이러한 거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수업이 시작했어도 가능하게끔을 이제 대표님들이 많이 요청을 해주셨었고 기존의 솔루션은
이제 수업 시작하면은 아예 안 되게 막혀버린다는 그 불편사항을 좀 얘기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횟수 차감의 기준점이 출석 체크가 횟수 차감의 기준점인 건가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출석 체크랑 이제 예약했는데 안 왔을 경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약하고 취소를 안 하고 안 온 경우. 그럼 기능이 2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 일반 회원이 네. 신청을 할 때는 차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박스에 뭔가 태블릿에 놔가지고 이거는 박스 어드민만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회원 번호 입력하면 출석 체크하는 거라고 한다면 거기서는 기능이 그 바로 예약하고 차감하는 기능을 하나 2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네. 현재 수업에 바로 출석된다는. 네, 그 박스 어드민 기능하고 네. 멤버 기능이 그러면 차감 기준이 다른 거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모바일에서는 이미 진행 중인 거에 예약은 못하고 현장에 왔을 때만 이제 뭐 그렇게 예약하거나 코치가 뭐 어떻게 뭐 강제로 해주거나 뭐 터치패드가 없는 경우. 네. 출석 체크의 경우에는 수업 시간 이후에 출석 체크를 하더라도 무조건 횟수 차감을 하는 그렇죠. 케이스로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는 네 일단은 그 기존에 설정했던 그 회원권의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금액을 이제 뭐 정상 금액으로 노출시켜주고 이 사람이 실제로 결제는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잖아요. 뭐 이 사람이 뭐 카드로 10만 원 내고 현금으로 뭐 8만 원 드릴게요 라고 했을 경우도 있으니까 요거는 뭔가 그 대표님이 편의성을 위해서 뭔가 따로 구분해서 저장이 되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나누었습니다. 딴 생각해가지고 못 들었는데 네. 2개를 다시 한 번만 맨 네. 마지막에. 그 회원권에 이제 회원권을 만들어뒀을 때 이거의 그 정상 금액이 예를 들어 20만 원이었다고 쳤을 때 실제로 이 회원을 등록할 때 회원권을 부여하고 결제 금액이 정상 금액이 20만 원인데 선결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선결제입니다 보통. 선결제하고 여기 그 모바일에서는 이제 등록을 해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해당 금액을 노출시켜주고 실제로 결제를 어떻게 했느냐, 현금을 뭐 10만 원 받고 카드를 10만 원 받았느냐. 그 기록을 네, 맞습니다. 나누자는 거죠. 장부를 나누자는 네, 거죠. 맞습니다. 실제로 대표님들은 현금을 받으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그 이제 계산하시기 편하게. 네. 그러면 저희 우대사항 없어요? DB에다가는 보통 그런데 현금 여기서 말하기 그렇지만 현찰 박치기 하면 우대사항이 있잖아요. 네, 보통 이제 뭐 10%, 20% 싸게 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 회원권 카테고리를 이제 저희 누나의 경우는 카드, 현금 이렇게 나누고 가격을 다르게 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쓰시되 실제로 뭐 카드 회원권을 이제 썼는데 뭐 어떻게 결제를 뭐 따르게 했다던가 이런 걸 좀 그들이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뭐 카드 10만 원, 현금 10만 원을 그냥 더해서 뭐 20만 원 맞다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서 써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실제 운동인데요. 수업 확인에 대해서는 이제 잠시만요. 네. 코치를 등록하는 방법은 그냥 찍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찍는 거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코치를 수업에 배정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여기 스케줄 세팅할 때 네네. 코치 선택을 해갖고 맞습니다. 이제 여기에 그 스케줄 세팅할 때 코치는 그 필수 값이 잠시만요. 그러면 코치 등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코치 등록이 어드민이 있으면 코치 등록이 요청을 하거나 그 내가 그 박스 어드민이 등록을 해요. 네네. 맞나요? 그러면 등록이 되고 네. 그러면 피를 설정하는 거 있어야 되지 않나요? 피를 그
시간당 얼마를 설정을 아. 해야 만약에 안 했으면 배정 못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있으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있으면 좋다. 네, 당연히 있으면은 대표님들은 충분하게 활용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제 말씀하신 게 이 코치분이 1회 1시간짜리 수업을 했을 때 얼마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느냐. 예, 왜냐면은 아까 전에 회원권이 그렇게 현금 카드가 나눠져서 하는 네네네. 거는 회계 처리라는 건데 맞습니다. 그러면 코치의 비용은 그건 비용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비용이 정산 안 되는데 이 회계를 할 수는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치가 0원이더라도 피를 설정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여기서 당연히 있으면은 뭐 지금 버전에서 있으면은 좋단데 제가 이제 그게 개발 일정을 얼마나 개발 일정 네. DB에 그거를 갚아나 왜냐면 만약에 피가 없으면 네네. 배분을 못 하거나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지 저는 그 없어도 배분은 가능하게 하는 게 좋을 거는 같습니다. 없다고 하는 게 영원일 때. 그럼 디폴트를 0원으로 놓고 네네. 그냥 배분하게 하자라는 네. 거죠. 일단은 오케이? 대표님들은 이미 다 알고는 있을 거잖아요. 횟수에 따라서 얼마를 줘야 되는지는 본인이 알아서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도와줄 수도 있는 개념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게 왜냐면 코치를 배분했는데 그게 비용 처리가 없어가지고 네네. 자, 이제 영원으로 하되 저희가 조금 뭔가 가이드 형식으로 먼저 작성하게끔 유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은 그 회원 등록까지 됐고요. 네. 실제로 이제 회원이 등록하고 스케줄에서 수업을 예약한 분들의 이제 수업이 진행될 때 네. 보통은 모바일로 진행을 하시는데요. 예. 여기 파란색 박스는 이제 실제 회원 사용자고요. 예. 이제 모바일로 본인의 수업을 확인하고 이제 실제 수업을 예약하고 그리고 여기 회원권 생성과 이 회원권 정보 확인은 추후에 이제 설계라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박스에 왔을 때 사용자는 수업에 참여를 하는데 터치패드 또는 이제 코치님의 모바일 활용을 통해서 출석 체크가 된다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네 이고요. 실제로 그리고 수업이 진행되고 예. 이제 수업이 종료가 되면은 이제 한 사이클이 끝이 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써놓은 단체 사진 및 인스타그램 업로드는 예. 네, 크로스핏 문화하고요. 예.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오늘 설명드린 그 크로스핏 뭔가 운영에 대해서는 예. 이제 한 사이클을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밌게 들으셨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무슨 얘기하나?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네. 가능한 재밌게 들어주시거나 실제는 이런 얘기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럼 많은 시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